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자칭 본인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선언했던 크레이그 라이트,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에서 비트코인 SV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가 리플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시장을 속이고 있다. 나는 리플을 폰지 사기라고 생각한다. 만약 리플이 솔루션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플은 마케팅 자료만 내놓을 뿐 실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리플 XRP에 대한 악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직전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XRP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쓸모없는 펌프앤덤프 스캠이라고 했다가 리플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와 설전을 벌였는데요. 소송의 결과가 다가올수록 리플 XRP에 대한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리플 비선호자들의 XRP에 대한 긍정적 소송의 결과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나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 대상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크게 우리가 감정의 동요가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크레그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마저도 사기꾼 행세를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이벤트 혹은 지표는 1월 5일에 발표되었던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 발표와 그리고 1월 6일에 발표되는 미국인의 비농업인 실업률인데요. 오늘 새벽에 공개되었던 2022년 12월 FOMC 의사록에서 볼만한 내용은 딱 하나, 연준 의원들이 2023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올해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연준 의사들이 바뀌면서 특히 매파적인 성향의 의원들의 투표권이 없어지고 중도파 혹은 비둘기파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루어진 합의가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재오픈하겠다는 정책으로 이제는 돌아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2% 인플레이션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2023년은 이런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가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인데요. SEC는 바이낸스 US가 공개한 자료에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와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재무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낸스 US와 글로벌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이낸스 US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SEC 행보가 참 재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재앙과도 같은 사태를 일으켰던 FTX가 지난 9월에 보이저를 인수할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바이낸스 US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당시 FTX는 얼만큼 필요한 정보를 준비를 했었는지 대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임시 CEO가 지난 12월에 이어서 현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모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밝힌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제네시스와 그리고 모회사, DCG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간간히 국내 밖에서는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네시스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셀시우스 주요 투자자였던 뱅크 투 더 퓨처 공동 창업자가 DCG와 제네시스 간 얽힌 자금 관계는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제네시스
파트너 제미니의 폭로를 보면서 DCG와 제네시스 간의 비공개 대출은 알라메다 리서치와 그리고 샘 뱅크먼 및 FTX 임원들에 대한 대출처럼 들리고, 또 주식 환매에 대한 대출금 사용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FTX 주식 환매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GBTC 운용 자금 및 가치 펌핑은 FTX의 FTT 펌핑을 떠오르게 한다. 향후 2주 안에 DCG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네시스가 파산하면 SEC는 FTX가 파산할 때처럼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 FTX 같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규제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DCG와 제네시스 사이에는 또 GBTC가 얽혀 있고, GBTC 하면 SEC와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네시스가 파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행보일 수 있겠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한 소식통을 통해서 DCG, 제네시스가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조사인 것인지, 무엇을 위한 조사인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DCG, 제네시스와 FTX가 과거에 손을 잡고 깨끗하지 않은 수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이번 FTX 사태는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G7이 모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종의 CBDC가 출시가 됐고 17종이 시험 단계이고 그리고 72종이 연구 개발 단계라고 하는데요. G7이 개발 착수했다는 것은 더디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이 디지털 화폐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